실록 전기소설 유창 제37화 공심일시 조선의 스승 유창 유현종 지음 영상제작 유찬종 드디어 우왕 내외도 치제를 받고 폐서인되어 강화도로 추방했다가 유배지를 여주로 옮겼다. 우왕의 어린아들인 창이 신왕으로 즉위했다. 창왕이었다. 조정을 접수한 이성계는 정도전의 의견을 받아들여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다. 친원 수구파 기득권 세력들을 하나하나 색출하여 처단하고 신진 사대부들인 젊은 대신들을 승차시켜 요직에 앉히는 인사를 단행했다. 회군하고 나자 유창은 성균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정호품관에서 한급이 승진한 정사품관으로 전에 봉직한 적이 있던 호조의 의랑으로 옮기게 되었다. 호조는 백성들의 호구와 부역, 재산과 양식 문제를 도맡아 처리하던 관청이다. 의랑은 모두 3명이었다. 이성계가 유창을 불러 호조에서 봉직하라고 권한 것은 정도전의 권유가 있어서라고 말했다. 나라는 황무지나 다름없이 되었고 백성들은 굶주리며 유리걸식하고 있는 형편일세. 그런 나라를 제대로 일으켜 세우려면 백성들의 생활을 책임져온 호조가 나서서 재건해야 하네. 그 재건책을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실력자는 유공이 적임이라고 정도전이 천거에서 발령을 낸 것이야. 재건책은 국민왕이 내놓은 혁파 정책이었다. 잘 돼 나갔지만 친원 보수 세력의 저항에 부딪혀 좌절하고 말았고 초기 신돈도 강력한 개혁 정책을 실시했으나 같은 저항 세력의 저항에 부딪혀 좌절하고 말았다. 전학자입니다. 관부의 전면에 나서 개혁을 주창할 만한 실천력이 없습니다. 다른 적임자를 알아보시지요. 유창은 완곡하게 사양했다.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따로 있으니 염려 말게. 재건의 밑그림만 잘 그려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유창은 직장을 옮겼다. 아버지는 아들의 승진을 기뻐했다. 정사품관이라면 고위직 관직이다. 제일 위품계라면 정의품 정도겠지. 호조 판서가 정의품이다. 그 바로 밑이 정삼품, 3번째가 정사품관이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진다. 숙여라. 겸손, 성실, 정직, 근면 그 4가지 덕목만 지키면 존경받는 군자가 된다. 완전히 결단난 이 나라를 하루속히 살려내야 하는 게 내가 할 일이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호구의 정돈이 가장 선결돼야 하는 문제점이었다. 전국의 호구가 엉망이 돼버린 것은 2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첫 번째가 계속된 흉년으로 백성들이 굶주리다가 유리걸식에 나서고 있어서 호구가 고정되지 못하고 흔들린 것이다. 둘째 이유는 전쟁 준비를 한다고 모든 장정들을 군사로 징집해간 바람에 마을마다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 황폐해졌던 것이다. 가정이 굳건하게 뿌리를 박아야 민생이 낙생으로 바뀌는 것이다. 유창은 호적부를 다시 세밀하게 정리해 나갔다. 그런데 조정 내부에는 아직도 반이성계파가 남아있었다. 좌군 원수 조민수였다. 그는 왕성에 입성한 다음 날부터 전전긍긍해왔다. 그토록 믿고 있던 시중 최영 장군이 치제를 받아 유배를 갔다가 사살을 당하고 우왕은 폐서인 되어 여주로 귀양 보내져 있었다. 그렇다면 다음 순서는 조민수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이성계의 태도였다. 아예 조민수의 존재를 배관시해버린 것이다. 처음에는 이성계가 부르겠지 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고 다음은 이성계가 찾아오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그 역시 오지도 않고 아무런 내색조차 안 했다. 부르는데도 오지 않는 것은 왔을 때 선수를 빼앗겨 우리 칼에 목이 달아날까 싶어 그런 거 아닐까요? 수하의 장군들이 한마디씩 했다. 우리가 찾아갑시다. 조장군 휘하의 장군 30명을 이끌고 이성계를 찾아가는 겁니다. 가서 뭘 어떻게 하려는지 들어봅시다. 좋습니다. 만약 우릴 적대하면 이성계군과 한판 자웅을 겨룰 수밖에 없습니다. 어서 행동에 옮기십시오. 부원수 이승원의 의견이었다. 잠자코 듣고만 있던 조민수가 마침내 결론을 냈다. 이성계를 만나러 가자. 장군들이 다 갈 필요 없다. 따가면 괜히 의심만 할 거 아닌가. 좋습니다. 이윽고 조민수는 도원수 신덕부와 부원수 박위, 이승원 등 3사람만 지정하여 데리고 가기로 했다. 오후쯤 되자 이성계의 군영에 보고가 들어갔다. 군관이 달려와 조민수가 와서 만나고 싶어 하는데 어떡하면 좋겠느냐는 것이었다. 조민수 장군이 왔다고?
이성계가 그렇게 되물으며 곁에 있던 배국념을 바라보았다. 내 받쳐놓으니까 몸이 달았군요. 만나십시오. 제 생각엔 항복하러 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웃었다. 이성계는 방에서 기다리지 않고 직접 밖에까지 나가 조민수를 맞았다. 잔뜩 긴장하고 있던 조민수의 수와 장수 세 사람은 몸이 굳어진 듯 꼼짝하지 않았다. 조 장군, 절 부르셨으면 뵈러 갈 텐데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이성계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뜻밖인 듯 놀란 표정을 하고 있던 조민수의 얼굴 표정이 풀어졌다. 이 장군도 편안하셨소? 이렇게 만나니 반갑구려. 자,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성계는 급진하게 영접했다. 좋아. 우군 모든 장수들을 다 불러 그동안 전지의 노고를 위로하고 싶었는데도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하여 제대로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용서까지야. 최영 장군을 원망하고 싶진 않습니다. 나름대로 최 장군께서는 강경일변도로 나가실 수밖에 없으셨고 거기에 목숨까지 바치셨으니 어쩌겠습니까? 새로 즉위하신 주상은 너무 어리시고 조정엔 어른들이 없습니다. 나라는 한바탕 홍수가 휩쓸고 간 것처럼 황폐해져 있습니다. 빈사 직전의 나라를 다시 세워놓아야 합니다. 조민수 장군 같은 지도자, 어른이 팔을 걷어 붙이고 나설 때입니다. 우리 다 함께 힘을 합쳐 나갑시다. 이성계는 진심으로 호소했다. 조민수도 감동하여 이성계의 손을 잡았다. 함께 힘을 합쳐 나라를 살립시다. 실록 전기소설 유창 제37화 끝. 다음 제38화에서 계속됩니다.